서민금융상품을 노린 충격적인 내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 22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사실이 확인됐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수료를 챙긴 불법 사금융 콜센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저축은행 전 직원 A씨와 콜센터 운영, 총책 B씨 등 3명이 구속, 관련자 9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직 직원 C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과거 동료 A씨에게 개인정보 22만 건을 1건당 300원에 판매했고, A씨는 이를 다시 B씨에게 1건당 700원에 넘겼습니다. 콜센터 총책 B씨는 이 정보를 활용해 58명을 속여 대출 중개 수수료로 약 1억 원을 챙겼고, 피해자 대부분은 햇살론 이용이 가능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5천만 원과 외제차 등 약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내 정보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 이제 남 얘기 아닙니다. 신혼부부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축의금과 식대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8만 원 내고 4인 가족이 호텔 뷔페 먹고 갔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로 지난해까지 함께 근무했던 30대 여직원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고 전화로 정중히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여직원은 남편과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결혼식장에 나타나 축의금 8만 원만을 내고 호텔 뷔페 식사를 4인분이나 했다고 합니다. A씨는 호텔 식대가 1인당 8만 9천 원인데 너무 황당하다며 하객 초대는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냐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해당 여직원의 아이 돌잔치에 각각 5만 원씩 축의금을 냈던 것을 언급하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떡이나 과일이라도 돌릴 줄 알았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려견 산책 중 배변을 치우지 않은 자녀 대신 부모가 아파트 게시판에 사과문을 붙이고 자필 반성문까지 함께 게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아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배변을 방치한 일이 있었다. 이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부모는 즉시 사과문을 작성해 게시판에 붙였다. 부모는 공동생활에서 기본 예의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며 깊이 사과했다. 또 아이에게 산책 시 배변 봉투를 챙기고 엘리베이터에서는 강아지를 안도록 다시 교육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아이의 자필 반성문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똥을 치우지 않았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즉시 치우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보기 드문 훈육 방식, 진심 어린 태도가 인상 깊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의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살인절도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부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신용카드로 총 12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반성과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최정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던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이후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감형해 6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판단과 형량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이후에도 개조폰을 사용해 수백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관련 기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보습학원의 여학생 등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차량 안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노트북으로 위장한 채 길거리 여성의 신체도 261명에 걸쳐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이미 2018년에도 길거리 여성들을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개조된 휴대폰과 애플워치까지 동원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60대 택시기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차량에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충돌 충격으로 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을 달리던 택시를 덮쳤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문제의 K5 차량은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차량의 탑승자 3명은 모두 화재 직후 자력으로 탈출했고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과 함께 렌터카 대여 관리에 대한 허점도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 경주의 한 호텔 앞에서 한 남성이 어린 자녀에게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쯤 제보자 A씨는 경주의 한 호텔 입구 화단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아이를 화단 끝에 세운 뒤 바지와 속옷을 내려주고 소변을 보게 했으며 이후 티셔츠까지 정리해준 뒤 가자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도 촬영돼 함께 제보됐다. A씨는 호텔 직원들이 상황을 보지 못한 것 같았고 두 사람은 이후 호텔 내부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공공장소 예절을 지켜야 한다. 아이 교육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일부는 아이가 급했던 것 같다. 주변에 화장실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반응도 보이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호텔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